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지어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오 영생하는 인침표 기어 얻을 정거니 갈 길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남자 여자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인류가 70억의 인류를 이루었습니다. 인간들이 악하여서 남자 여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이 땅에는 한 명도 남지 않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 그 자체가 기적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은 결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떤 분이 그러죠. 피를 많이 흘렸다. 6.25 사변의 피를 거의 한 400만인가 30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가 지금 온 세상에 꽉 찼을 적에 유일하게 지금 공산주의에서 지금 이 대항에서 이긴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기적의 건국이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자리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주면서 단지 그런 그 나라를 세운 것에 대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외친 기독교 입국론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입국론. 여기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70년 만에 대한민국에 지금 선지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 어떻게 그 과정이 어땠을까 일부를 아는 내용이 지금 여기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산 국방TV에서 하는 방산인데 2부입니다. 2부의 2죠. 오늘이 네 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원장님께서는 대한민국 1호 경제학 박사셨고, 또 이제 국내외 사정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말 이게 이 도전, 우리나라의 도전이 성공으로 갈 거라고 좀 예견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얘기 이제 말씀드리고 방위산업 얘기하고 하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 특별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나를 가르쳐준 독일의 의사가 포크트 교수입니다. 포크트 교수가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내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요, 우리 독일에 있는 뉴른베르크 대학 총장이 나한테 한 얘기 평생 잊지 못합니다. 지도 교수들 다 놓고, 독일은 박사 뭐 학위식 그런 거 없어요. 혼자 놓고 하얀 넥타이하고 학위식을 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 총장이 나한테 너희 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다. 오늘 이 학위식을 이걸 바라보는 너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지금 기립박 속으실 것이다. 너희 나라는 가난한 나라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학자가 해야 할 일이 뭔가는 내가 생각해야 한다. 나 평생 잊지 못하는 우리 총장이 학교식에서 한 말 잊지 못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요, 내가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협력을 하는데 수영은 전부 있는 데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날 불러요. 백영훈 박사,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리 와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박정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부로 백영훈 박사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합니다. 야, 사전에 말도 없이 말이야. 경제수석비서관이 되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전부 박수 쳐요. 장경 부총리부터 이동원 장관, 박충훈 상공부 장관 전부 박수 쳐요. 축하한다고. 내가 이동원 장관 친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자리냐고 그랬더니 나 물어보면 야, 이 친구 너 장관급이야 이제. 내가 32살을 먹을 때 장관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큰 영광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대통령을 그랬습니다. 카카. 제가 이대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찾아가고 우리 도와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 임무 끝났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언제 독일 또 올지 모르는데 그냥 휙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섭섭해 생각하겠습니까? 제 임무 가실 땐 통역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쯤 있다 가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래야지 좋은 생각이야. 그것이 빨리 와. 그러더라고. 예, 그래. 좀 있어. 차에 부인한테 갔다 오더니 봉투를 하나 다 줘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1,000 받았습니다, 내가. 근데 큰 돈 받았어요, 상해금을. 큰 돈 받아서 1,000불.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에 가서, 이제, 누른베르크 찾아갔어. 인사 찾아갔어요. 슈미트 차 통해가지고.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대통령 모시는 경제수석 비서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은사가 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너 공무원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물론 공무원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 은사가요, 나보고, 나이, 안 돼! 이놈아. 너는 돌아가서 학자, 대학으로 돌아가. 내가 공무원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학자가 필요해. 야, 기합 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요, 우리 은사가 훌륭해요. 박정희한테 편지를 썼어요. 백영훈 박사는 절대 경제나 수석부장을 장관시키지 마세요. 학자로 키우세요. 당신 나라에 필요한 학자가 필요합니다. 청와대가 소문이 쫙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부터 서먹서먹한 관계가 전부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전부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박정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죠. 그 연구소를 만드세요. 그 만드는 연구소가 지금 연구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이 연구소를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때 마침 뭐에 나온지 아세요? 김진조가 청와대 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됩니다. 정의의 상공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됐었어요. 정리학 장관 이자를 불러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백 박사. 이제 우리가요, 군수산업을 해야 한대. 나라 그러려면요, 이제 모든 무기 미국에서 다 가져오는데, 군수산업을 해야지 자립은 해야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정리학 장관이요, 장관 말이야,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 옛날 상부부 장관도 모신 사람이 국방부 장관 되신 거야. 내가 국방부에 갔더니요, 그 군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생각나네요. 군수산업 만들어야지. 해줘. 내가 그랬습니다. 예, 좋은데 군수자 붙이지 마세요. 영어로 미리테리, 아민에 가서 디펜스 방위로 고치세요. 군수산업이라고 하지 말고 방위로 디펜스로 합시다. 그래서 이름을 디펜스로 만들어서 방위산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군수산업이 아니고. 그게 미국에 항상 우리가 여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산업 싸움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든다고 그러면 미국은 얼마나 그래서 방위산업을 만들자. 그래서 디펜스 인더스트리란 말을 최초로 붙인 겁니다. 그렇게 됐죠. 예. 이제 원장님의 또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또 쓰신 이제 저서를 보니까요. 이제 월남 파병이 역시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가 됐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글귀가 있더라고요.
월남 파병이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근데요, 월남 파병이 이제 된 것은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월남 파병이. 키신자가 미국이 전쟁에서 호주민한테 전쟁을 친 건 월남입니다. 월남에 가서 월남쟁은 키신자가 미국 국무장관이 돼가지고 호주민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땅굴을 봤어요. 미국이 그걸 몰랐어요. 호주머니가 땅굴을 얼마나 건졌어요. 2km 파가지고 미국의 연합사 사령부를 폭발해버렸어요. 키신자가 전쟁에서 미국이 처음 정건 월남전입니다. 월남이 완전히 중국한 이제 공산주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키신자가. 그랬더니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해야죠. 미국이 뒤에서 이제 월남전 이기기 위해서 미국 항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월남 파병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월남 파병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요. 저를 불러요. 박사, 이 월남전에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이게 기회입니다. 파병합시다. 그 대신 하나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무기는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야죠. 월남전이 있어서 우리가 한 방위산업이라는 것을 시작한 건 아이디어가. 근데 국방부 싸운 건 국방부는 군수산업이라고 만들어라. 이게. 군수산업이지 우리가 말이야 방위산업이냐 우리 방위만 하냐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미리터리란 말 쓰지 마세요. 미국이 아주 굉장히 화를 냅니다. 디펜스란 말 써가지고 디펜스 인더스트리. 지금 생각에 이게요 참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제가 10개 진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출발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원장님, 이제 1970년도에요. 이 방위산업 10개년 계약을 직접 이제 입안하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틀을 그 당시 또 이제 내놓으신 거거든요. 어떤 배경에서 수립하게 되셨습니까? 예, 그건 아주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방위산업을 만들기 전에 중화학공업 내춘년의 위원장입니다. 중화학공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최초를 만든 것이 풍산금속이라든가 그 당시에 만든 것이 동양 대우건설, 기아자동차 이런 등등의 이제 시작을 그때 허업을 아닙니까? 중화학공업을 하는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그 중화학공업 특별법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하필 중화학공이란 말 붙여가지고 해봐야 세제상의 특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세제 특혜를. 왜 중화학공을 대기업을 만들어주는데 왜 세금도 안 내느냐.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들이.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방위산업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제 안 받는 걸로 해가지고 중화학공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국방부에서는 군수산업이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끝내 나오고 싸웠습니다. 근데 차관들이 이제 지금도 있어요. 살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군수산업만 쓰지 말고 디펜스란 말 씁시다. 방위산업.
적극적인 말을 해가지고 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선의 10개년 계획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그때 건설을 시작한 것이요. 기아자동차라든가 대응원선이라든가 이 차여간 모든 것이 방위산부터 출발했습니다. 특별법만 다 세금 안 내고 만들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원장님과 이제 관련된 일화를 여기저기서 좀 많이 읽게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는데요. 1975년도에 풍산이 이란에 이제 이 박격포탄을 수출하다가 아주 호되게 곤욕을 또 치르는 그 일이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기술 저작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또 미국 측에서는 미국 지금 뭐 입장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요. 또 그 당시에도 또 원장님께서 이를 또 해결하셨었고 실제 그 해결 과정에서 현재 이제 방위산업진흥회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참 역정을 또 가득하는데요. 우리 방위산업 이제 군사는 방위산업인데 풍산금속이요. 박격포를 만들어가지고 포탄을 만들었어요. 이란에 수출했어요. 이란에다가. 이거 미국에 걸려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미션이 왔어요. 16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리한 사람이 반장이 됐습니다. 어리 생각이 나네요. 나도 몰랐는데 국방비서는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16사람이 와서 반장이 왔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방위산 좀 없애버리라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국무성에서 보냈어요. 미국 그 팀을 국무성에 직접 보냈습니다. 어린이 단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요. 방위산업 올 수도 없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린이 단장 보고 그랬어요. 우리 연구원에 뭐라고 할 얘기가 많다. 근데 어린이를 내가 안장 인연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연이에요. 또. 어린이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중화학급 추진위원회 할 때 우리 미국에서 고문 하나 요청을 해서 그때 만난 사람이 어린이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중화학급 추진위원회에서 내가 어린이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왔더라고. 이 구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이 불러가지고 우리 연구원에 오라. 16사람은 연구원에, 지금 우리 연구원 지하실에 가서 설명해 줬어요. 거기 한 2시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배경을 설명해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이 방위산업은 다른 게 아니다. 중화학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만드는 뿐이다.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극동에서 전쟁이 나오면 모든 무기는 컨벤셔널 웨이폰이다. 재래식 웨이폰 가지고 소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미국 사람 하이텍 웨이폰이 필요 없다. 미국 갔더니 소총 이런 거 안 만들더라 이제. 전부 다 하이텍 웨이폰 만들더라. 미국에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컨벤셔널 웨이폰은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 우리가 만드는 건 이 컨벤셔널 웨이폰. 소총 만드는 거 우리가 방위산업이라고 부르지. 큰 건 못 만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리시가. 그건 좋은 얘기다. 근데 우리가 결정 없어. 미국에 와라. 직접 얘기하라, 미국에. 근데 미국에 국무성 사람들 지금 오라고 했다. 야, 내가 미국에 가요. 지금 생각합니다. 미국에 참 화이트하우스 옆에요. 아이젠하워 홀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홀. 큰 강당이죠. 그랬더니 미국 국무성에서 온 사람들하고 국방성 온 사람들이 또 미국의 학회 또 미국의 방위산업진흥공단이 있어요. 또 국방산업진흥공단. 한 200명 왔어요. 그 사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상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얘기한 동기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말에 거기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그래서 그 사람들 참 감동을 주고 우리가 방위산업 만드는 것은
경제 자유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원조를 받은 국가다. 근데 한국 분단된 나라다. 바로 옆에는 공산국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는 말이야 오랜 기간 싸웠다. 36년 지배당한 나라다. 우리가 어떻게 디펜스를 안 할 수 있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는 그 디펜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디펜스 인더스트리를 최선도 가지려고 그러고 자주국방하기 위해서 거기 사람들이 나중에 박수 쳤다. 그게 우리의 방위산업의 출발, 미국의 아주 동정을 얻은 것이 우리 방위산업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즉각 만드는 것이 방위산업진흥회 만들었죠. 방산진흥회.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그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든 것이 학회를 만들었어요. 방위산업학회. 알겠습니다. 조수 회장님 이제 현재 몸담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이제 회장님이시지만 이제 초대 이제 그 만드시는 예, 예, 5대 예, 5대 회장, 회장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나오신 이제 백웅 원장님께서 초대 이제 회장이고 또 그 당시에 또 창립 당시에 이제 많은 역할을 좀 하셨겠지만요. 그렇죠. 예. 그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요거 방위산업학회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겠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한국 방위산업학회가 만들어진 창립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주시죠. 예. 말씀드리면 뭐 이제 원장님이 직접 창립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금도 우리 방위산업의 이제 역사를 간단히 또 말씀하셨고 사실 그 풍산 이제 포탄 수출하는 게 이제 미국의 TDP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수출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몰래 하다가 이제 걸리는 바람에 미국 입장에서는 차제 한국의 방위산업을 아예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배경원 원장님이 계시면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좀 연구도 하고 학술적인 활동도 하고 누가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시킬 수 있는 뭔가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991년 9월 27일 이제 창립총회, 학회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제 사단법인으로 우리 학회를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산 발전을 위한 어떤 뭐 연구 활동, 학술 활동 이런 걸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방위산업 하는 게 이 군사정권을 어떻게 좀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거 아니냐. 방위산업의 어떤 그 면목을 잘 모르는 반대 세력들이 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거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 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학회가 정착되는 데는 우리 배경원 원장님께서 초대 학회장님께서 큰 애를 쓰셨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정부의 고위층들을 초청해서 이제 그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뭐 토론회를 한다든지 학술 대회를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쭉 했고 또 이제 훌륭한 방산인 또 훌륭한 방산 기업까지 선정해서 한 3회 정도 이렇게 그 상까지 준 뭐 그런 아주 참 역사가 깊습니다. 이론적인 토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걸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 말씀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원장님 지금 80 넘으셨는데 뭐 여전히 왕성하게 저술활동 또 후배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지금 전파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지혜 이런 것들 좀 구하고 싶은데 한마디 좀 주시죠. 정말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입니다. 오늘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세계 우리 한민족이 750만이 나가 삽니다. 왜 그랬겠어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나가겠습니까? 반면 우리 가난할 때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못 살아서 해외 이민 간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빠져서 750만 살고 있어요. 인구의 15%가 해외 나가 사는 거는 우리 한민족뿐입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한민족이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한민족이 어디 가서 거지가 없어요. 전 세계. 이게 코리아니즘입니다. 구석구석에 가서 한민족이 가는 곳이 있으면 그 도시가 열이 올라오고 활력이 있어요.
개척 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 석학들이 역사를 다지면서 그럽니다.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이 알아야 해요. 세계 유명한 학자들 폴 케네디, 요한 나비스, 어빙 토프라 노벨상 탄 경찰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세계 역사는 어디서 중심이 되었느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세계의 영토를요 6분의 1의 스페인이 지배했어요. 중남미가 지금 스페인 땅 아닙니까? 이 역사가 무서워요. 18세기, 19세기는 그 시대가 진행하고 영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세를 뭐라고 그래요? 박스 브리타니카 시대. 영국이 세계를 식민지 깔았어요. 대영 제국이. 이 역사가 무섭죠. 20세기는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리고 미국 시대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라파의 전문의들이 민주국가가 그리워서 독재가 싫어서 미국 땅에 가서 개척을 해요. 개척 정신 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땅에 갑니다. 그래서 돈 벌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조지 하버드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 젊은 사람이 돈 벌어서 대학을 만들어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누구예요? 불난 사람이죠. 또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카네기 아닙니까? 철광 재벌 아닙니까? 유명한 카네기 재벌. 돈 벌어가지고 극동을 기독교 국가 만들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해서 처음에 어디로 보냈냐면 일본에다 보냈어요. 선교사를. 일본은 군국주의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일본에 간 선교사들이 거기서 할 일이 없어서 영어 선생들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일제시대 조선 땅에 와서 기독교를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가 전국에 지금 5만 7천 개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기독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교회의 수가요. 왜? 가난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가고 살려주려고 살려주시오 해가지고 그동안 가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기독교 정신 가지고 큰 거 아닙니까? 제체에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민족으로 올라온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첫째에서. 그래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민족이 코리아니즘, 한류가 세계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 중심으로 올라온 민족이 우리 아닙니까? 이게 나는 오늘 이런 기회에 꼭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세들이 알아야 할 일이 우리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고 가난을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온 민족이고 이 힘은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개척 정신입니다. 이 세계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니즘, 이 한국 정신 그럽니다. 우리의 후세들이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한민족이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그래서 조국의 번영에 앞장설 것을 나는 간절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배병훈 원장과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최우석 회장을 모시고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경제개발의 위대한 도전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는데 정말 이 4시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이 자료를 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늘 설교로 들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민국의 그 위치, 대한민국이 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척 정신이라 하는 이 표현을 참 이런 분을 통해서 배경훈 씨의 걸음에서 대한민국 국민성에 대한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의 생애를 걸쳐서 목사가 되어갖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 내용도 아닌데,
참 그 경제학 박사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 참 쓰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아마 민족 전체에 대한 어떤 특성을 연구한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죠.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거는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에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